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유럽 의회가 지난주에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과를 시켰는데 네. 이 때문에 이 우리 산업계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시행이 되면 내후년부터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자국보다 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제품에 관세를 매기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수출을 할 때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얼마나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 탄소세를 추가로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주로 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철강이나 뭐 합성수지, 화학 원료 등이 탄소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네. 지난해에 우리가 이 유럽에 수출한 제품 규모만 뭐 6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 문제가 우리 수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문제는 아직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이 탄소 관리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직속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게 언제 출범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또 이 범정부적인 조직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 각국과 이 탄소 절감에 대해 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들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환경 문제가 경제 문제로 이어지는 시대인데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발빠르게 대처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에 이 결혼을 안 하는 이른바 비혼주의를 주장하는 인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 혼인 건수도 지난 2012년 이후로 9년 동안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 국내 혼인 건수가 21만 4천 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수치로 보면 전년보다 한 10% 이상이 떨어진 건데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 이후에 23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그 감소를 기록한 겁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결혼식 자체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또 이 주거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등이 심화를 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 20, 30대 인구의 이 가치관이 크게 변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통계청 조사를 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51.2% 정도로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특히 남자는 30대 후반,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혼인 건수가 크게 줄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결혼하는 사람까지 줄었다고 하니까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정말 많이 바꿔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아카데미상 후보작이 발표됐는데 우리 영화 미나리가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죠. 그런데 아카데미상도 코로나19 여파로 예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작이 지난 15일에 발표가 됐죠. 이번에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화 미나리가 무려 23개 부문 가운데 6개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는데 네. 지난해 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코리안 돌풍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후보작들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포착이 됐는데요. 극장 개봉작이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그러니까 OTT가 만든 작품들이 대거 후보에 올랐다는 겁니다. 예. 그중에서도 이 넷플릭스 영화는 16편이 후보에 오르면서 무려 이 35번이나 호명이 됐는데요. 10개 부문에 후보로 지명된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아카데미 후보작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이 코로나19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기대작들이 잇따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봉을 미룬 데다가 또 집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죠. 네. 또 이 기존에는 이 LA 극장에서 적어도 일주일간 개봉을 한 작품만이 아카데미에 출품을 할 수 있었는데 예. 코로나19로 지난해 영화관들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올해는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 규정을 완화하고 온라인 개봉작도 이 후보에 올릴 수 있게 한 겁니다. 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제는 뭐 OTT가 이 헐리우드에서 대세가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그동안 아카데미상은 그 권위 때문인지 후보 선정부터 상당히 보수적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보입니다. 2위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이상 반응들을 호소를 하면서 백신 휴가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뭐 적극적으로 백신 휴가제 도입에 관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백신 휴가제와 비슷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는 정부가
백신 휴가제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일부 기업들도 이 백신을 접종하는 직원들한테 유급 휴가와 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혔고요. 예. 또 미국의 뉴욕주는 지난 13일부터 이미 백신을 맞은 근로자들한테 4시간의 유급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신 휴가에 대해서는 일부 이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접종 후에 대부분 통증이나 이 발열과 같이 가벼운 증상만 나타났고 또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는 건데 네. 물론 일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휴가를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백신 휴가제를 방역 당국에서 강제하는 것보다는 각자 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사업장별로 아무래도 이 상황이 다른 만큼 업종별로 어떤 특성을 고려를 해서 휴가를 적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사실 백신 휴가 도입은 국민의 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잖아요.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 추세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도권의 경우 특별 방역 대책까지 발표됐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이번 주에 이 정부가 이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 봄철 인파가 몰릴 만한 이 백화점이라든가 뭐 쇼핑 시설과 같이 30여 곳을 정해서 이곳을 특별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있었던 더현대 서울 백화점의 경우는 이용객을 30%로 줄이고 승강기 탑승 인원도 제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렇게 정부가 이 방역 고삐를 다시 조이고 나선 것은 그만큼 우리가 방역에 좀 둔감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이 날씨가 풀리면서 실내 쇼핑 시설마다 뭐 사람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출입 명부 작성이라든가 뭐 체온 측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야외라서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이 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공원을 산책한다거나 야외에서 또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사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번에 이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통해서 뭐 철저한 현장 점검과 좀 실효성 있는 그런 계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들의 참여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